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체코가 양국의 수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국방안보 정책과 방위산업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 중인 보호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가 2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정치 안보와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사이버 안보와 사이버 범죄 대응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외교와 국방, 철도 등 3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평등한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 아래 상호 호혜와 상호 이해의 원칙을 기반으로 양국 간의 군사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국방 정책과 평화 지원, 인도적 작전, 방위 산업 등의 분야와 국방 연구와 교육 훈련, 화생방과 핵방어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과 군의 고위급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 회의와 정보 교류, 교육 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자국에서 생산해 사용하고 있고 서로 관심 있는 군사 장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해 방산 분야의 교류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외교부 간 양해각서에서는 양국의 차관이나 차관복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 기업이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이 26일 학교별로 일제히 거행됐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12일 계룡대에서 열리는 합동 임관식을 통해 신임 장교로 탄생합니다. 먼저 육군 사관학교 71기 졸업식을 정상윤 주의가 전해드립니다. 육군 사관학교 71기 졸업식이 김요한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26일 오후 학교 내 화랑 연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당당하게 연병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졸업생도들. 이날 졸업식에선 여생도 19명과 외국군 수탁생도 3명을 포함한 220명의 생도가 4년간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내 생명 조국을 위해라는 구호 아래 피와 땀을 흘린 졸업생도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집니다. 이들은 군사학사와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등 개인별 전공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어와 컴퓨터 활용 능력, 태권도, 사격 등 엄격한 졸업 기준을 전원이 통과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는 지난 4년 동안 이곳 화랑대에서 흘린 땀과 눈물을 잊지 말고 훈육관과 교수님들의 엄한 가르침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영예의 성적 우수자 국무총리상은 유민혁 생도가, 대표 화랑상은 송영석 생도가 수상했습니다. 윤경환 생도와 윤득선 생도는 형제 사이로 형인 윤경환 생도가 재수 끝에 육사에 합격해 이번에 함께 졸업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졸업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생도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동생이 많은 힘이 되었었는데 야전에 나가서는 제가 더 도움이 되고 항상 나라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앞으로 졸업하고 임관에서도 형과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또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사 71기 졸업생도들은 3월 12일 계룡대에서 열리는 장교 합동 임관식에서 소위로 임관한 뒤 14주간의 초등 군사 교육을 거쳐 야전 부대 소대장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해군사관학교도 26일 학교 연병장에서 69기 생도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143명의 졸업생도들은 조국 해양수호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효수 기자입니다. 조국 해양수호의 간성, 충무공의 후예, 미래 해군과 해병대를 선도할 143명의 해군사관생도들이 영예로운 졸업을 맞았습니다.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졸업식에는 역대 학교장과 지역 기관장을 비롯해 졸업생 가족, 친지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지난 4년간 전공학위와 군사학 학위를 취득하고 호국 간성으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졸업생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황 총장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솔선수범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백성일 생도와 최상원 생도가 각각 국무총리상과 국방부 장관상을 받는 등 모두 10명의 생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실무 생활도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멋진 장교, 멋진 지휘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4년간의 긴 항해를 마치고 실무로 떠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이 학교가 저에게 4년 동안 가르쳐준 그 가르침, 배움, 영원히 군생활 동안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제가 나가게 될 곳이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라고 할지라도 위풍당당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 바다로 하루빨리 나가 제 꿈을 펼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출신 아브디 생도와 베트남 출신 하비엣박 생도는 외국인 신분으로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두 생도는 4년간의 사관생도 교육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으며 졸업 후 본국에서 해군 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드디어 제가 베트남에 돌아가는 날 왔습니다. 그 4년 동안 69기 동기랑 많이 친해져서 이제 이별해야 되는데 너무 섭섭하고 베트남에 가서 그 동기들과 그 지난 기억들을 잊지 않고 멋진 해군 장교로 되겠습니다.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는 해군을 선도할 69기 예비 장교들. 졸업생들은 다음 달 2일부터 초동 군사교육반에 입교하며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해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에 배치돼 대한민국 해양 수호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157명의 졸업생도를 배출했습니다. 26일 오후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거행된 제63기 졸업식을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공군사관학교 63기 졸업식엔 역대 총장들을 비롯한 공군사관학교장, 군 관계자와 졸업생 가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지난 4년간 전공별로 문학사와 이학사, 공학사 등 개인별 학사 학위와 군사학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 등 외국군 수탁생도 4명도 개인별 학위와 군사학 학위를 모두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석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대통령상은 김지용 생도에게 돌아갔으며 국무총리상은 조미라 생도가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는 이색 경력을 지닌 생도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고난의 시기를 딛고 공사에 입학해 63기를 대표하는 대표 보람의상을 수상한 박진민 생도와 공사 61기로 졸업한 형의 뒤를 따라 공군 장교의 꿈을 키운 윤서구 생도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멋진 졸업식 날 제가 동기생들을 대표하여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군 정예 장교가 되어 공군의 인원으로 살아갈 텐데 공군에서 항상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의 마음으로 공군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 진력하는 그런 공군의 정예 장교가 되겠습니다. 형이 먼저 공군 장교로서의 길을 걸었고 저는 형의 뒤를 이어서 정보특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 63기 졸업생들은 다음 달 12일 합동인관식에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조종과 항공통제 등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한 뒤 각 부대에 배치돼 대한민국 영공을 책임지게 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6일 국방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국방 분야 중소협력업체와 정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련됐습니다. 2013년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에서 방위사업청은 세계적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과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명회에 참가한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최근 새로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 개조 개발, 정책자금 지원 등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신규 예산 30억을 확보해 추진할 예정인 국방벤처기업 제품개발 지원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방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은 물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는 최윤희 합참의장을 비롯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김홍래 성우회장 등 예비역 장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우회 약사 보고와 2015년 국방정책 소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안보 최고 자문기관으로서 국방정책 지원과 자문에 충실하게 임해온 성우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최윤희 합참의장은 오늘의 군이 있기까지 등대와 같은 소중한 역할을 다해 주신 분들이 여기 계신 성우회원 분들이라며 기본을 튼튼히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만들어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성우회 회장단과 정책자문위원단 일행은 연평부대를 방문해 대북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해군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앞으로도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서울시지부와 서울지방보훈청이 26일 제96주년 3.1절을 앞두고 태극기 달기와 분단 극복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펼친 이날 캠페인은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분단을 극복하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애국 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전몰군경 유족회 서울 지부가 금년 3.1절을 맞이해서 태극기 다는데 좀 캠페인을 하고자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보훈공무원이 함께해 3.1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으며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달아 나라 사랑을 실천합시다라는 홍보지를 나눠줬습니다. 한편 태극기 구입 방법은 각급 지자체 민원실과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의무교육 기간을 11년에서 12년으로 늘렸습니다. 영어와 컴퓨터 등의 과목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기간이 늘어난 건데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달라진 교육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역사교육은 개인의 역사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북한은 지금 오늘은 북한의 의무교육기간 연장과 역사교육에 관해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한이 청소년 교육의 질적, 양적 강화를 위해 이 의무교육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영어와 IT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이 눈에 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의 교육 과정은 사실 그 남한에 비해서 우월하다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11년제 의무교육을 했고요. 작년 4월부터 이제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는데 북한의 교육 내용을 보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저들만의 이제 교육이 있죠. 예를 들면 김일성 대원수님의 혁명 역사, 김정일 원수님의 혁명 역사, 그리고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 동지의 혁명 역사, 그리고 당 정책과 당 노작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 확 치중되다 보니까 일반 교육은 사실 남한 어린이들에 비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후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11년제 의무 교육을 내놨죠. 그 사이에 사실 미뤄할 게 없기 때문에 영어나 IT 같은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교과서들을 저희들이 전수 입수해서 살펴보니까 그 전까지는 주입식 교육이 기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토론, 연구들을 주로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것도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서 영어 교육을 심도 있게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컴퓨터, IT 교육도 역시 국제적 추세를 먼저 전제한 다음에 한다. 그래서 저들 나름대로 정말 정치적으로 머리가 굳어지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이쪽으로 IT나 영어 쪽으로 좀 끌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북한도 이 시대에 발맞춰서 교육의 흐름도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일본의 미국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꾸준히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죠. 일본에 대한
교과서를 따로 만들 만큼 소위 반일 감정이 북한에서는 아주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깔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같은 거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보다 더 강렬하게 일본에 반발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날 지금 위안부 여성들의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도 거의 매달 꼭꼭 그런 집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 일본의 역사 소위 위조에 대해서 역사 날조에 대해서 북한도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때 교과서들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한반도 36년간의 그 침략에 대해서도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또 이 북한에서 교육하는 내용 중에서 같거나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북한의 역사는 사실 한국과 많이 다르죠. 네.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현 시점에서 그리고 계급적 관점에서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차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별로 왕들이라든가 국가의 그 출생에 대해서 국가의 발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 봉기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인민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글 창조에 대해서도 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인민들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나라 말이 만들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역사, 사실에 근거한 역사가 아니라 저들의 입맛에 맞는 저들이 창조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표님께서도 북한 이탈 주민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네. 이 이탈 주민 중에서 이 북한에서 받은 역사 교육과 또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알게 된 역사를 사실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평양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발전돼 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근능을 갑자기 어느 날 만들어서 단근능이 여기 평양에 있다시피 평양을 중심으로 한반도 역사가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딸도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는 게 6대 왕들의 이름을 쫙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혀 모릅니다. 저는 뭐 대학도 졸업했고 나름대로 역사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이름을 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고요. 그만큼 남한의 역사 비교 학생들 교육에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는 현실에 근거한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저들의 입맛에 맞는 이런 그 계급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북한은 역사 기술도 또 필요에 따라서 이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거나 또 역사라기보다는 또 신화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기술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90년도 중반까지 신화에 근거한 말씀대로 신화에 근거한 역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93년도에 단근능을 소위 발굴했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신화라고 가르쳐줬던 내용들을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북한 역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김일성 그 항일 발전부터 근대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보다 조금 나가서 소위 중조 할아버지라는 김웅우 소위 할아버지의 중조 할아버지의 혐오노 미국 침략전 혐오노에 대한 이제 격퇴 운동부터 근대사를 편찬하고 있는데 몽땅 다 신화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역사를 배우다가 한국에 와서 나름대로 역사를 접하면서 이렇게 다른 역사를 우리는 배워왔구나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역사인식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각군 사관생도들의 졸업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졸업생들은 다음 달 12일 합동 임관식을 통해 자랑스러운 국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는데요. 네, 두 어깨에 얹게 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여러분의 열정과 패기, 그리고 오늘의 초심을 결코 잊지 않는다면 장차 우리 군을 혁신할 청년 사관이자 미래를 선도할 참 군인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